여러분, 혹시 주변에 특출나게 잘생기거나 예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유독 인기가 많고 본인만의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력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매력에 매료되거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음악, 스포츠, 동물, 학과, 나라 등에서도 매력을 느낍니다. 정확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대상이죠. 그놈의 매력이 뭐길래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 매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87회 우리는 모두 매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 리오와 맥기, 순원, 그리고 나빈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이 C팀 두 번째 녹음이잖아요. 다들 첫 녹음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그 수업이 원래 19학점이었는데 그 한 수업이 팀플하고 시험 2번 보고 수업 시연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지금 체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할 자신이 없고 수업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어제 드랍했는데 교수님이 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 부르시다가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맥기라고 하면 맥기? 맥기 안 왔나요? 그럴 리가 아닌데? 이러고 동시였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휴학생이지만 학교 축제에 빠지지 않고 갔는데요. 가서 지코랑 스테이시, 보이넥스트 도어 네, 가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저 리오랑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는 재학생인데도 학교 축제에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축제는 안 가고 저는 그냥 알바하면서 바쁜 현생을 살다 왔습니다. 네, 저도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또 개막을 하잖아요. 맞아요. 곧. 그래서 축구 조별리그도 보면서 그렇게 네,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극전사 화이팅! 다들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오늘 방송 주제가 또 매력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스튜디오 내 어떤 매력을 느껴서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자기부터 말하면 안 됩니까? 아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저부터 말해보자면 제가 사실은 과 동아리를 1학년 때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가지고 한 번 나갔다가 나왔거든요, 동아리를. 그리고 그동안 계속 못 하다가 동아리에 들어가 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평소에 보이는 라디오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라디오를 같이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또 똑같이 우선 팟캐스트라는 점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또래하고 어떤 주어진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이고 진짜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들은 좀 시간도 쌓여야 되고 저는 아니지만 약간 술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주제의 대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와. 저 리오는 저도 그 학교 에타에서 홍보 글을 봤는데 진짜 단순하거든요, 이유가. 그냥 재밌어 보여서 지원해볼까? 이러고 지원을 했답니다. 맥디님은 왜 지원하셨죠?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뭔가 이런 걸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이게 연합 동아리다 보니까 다른 학교 대학생들도 만나보고 싶었고 는 사실 그냥 꾸며낸 좀 과장된 얘기고요. 뭐죠? 저도 사실 2학년 초반에 이제 동아리 활동들이 끝나고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해보자 했을 때 딱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아마 마감 이틀 전인가 떠가지고 막 지원하고 네 면접
잘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유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1부로 넘어가서 오늘의 인기 검색어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매력에 대해 얘기해 보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의 정의를 말해 볼까요? 저는 이거를 사실 매력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서 사전에 쳐봤거든요. 근데 사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도 사전적 정의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끌리는 게 있어서 매력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눈길이나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고양이인 사람을 마주치면 고양이인 사람이요? 고양이 상인 사람 제가 고양이라고 했나요? 네. 다시 고양이 상인 사람을 마주치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것처럼 한 번씩 더 눈이 가는 걸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끄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매력 있다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정말 뭔가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단순한데요. 그냥 에너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매력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고유의 에너지가 곧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말한 매력의 정의에 본인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을 생각하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맥개님 몇 점이신가요? 질문이 참 웃기네요. 누가 짰는지. 일단 부합하다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는 있는 것 같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 뭐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사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겨보면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서 50점 50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는 매력적인 사람이 저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과대평가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저는 한 100점 만점에 60점? 음. 왜냐면 제가 말한 매력의 정의가 좀 외적인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고양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리오님한테 매력적인 사람은 고양이상인 거예요? 네. 강혜린을 정말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오. 그 좋아하는 연예인도 뉴진스의 혜린님이나 아니면 한소희 배우님 그렇게 생긴 분들을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안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좋아하죠. 그렇군요. 저는 100점 만점에 30점? 무슨 일이야? 왜죠? 저는 그 저번 녹음 때 얘기했듯이 리오님은 다른 분들한테 간택당하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그런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매력의 정의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결론 내린 매력이 에너지였는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진짜 에너지 있게 사는 것 같아서 가끔 짠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요? 네. 정도나. 지금 1, 2, 3학년 너무 에너지 있게 살아왔구나 이 생각에 요 며칠 좀 짠했어가지고 좀 위로 차원에서 좀 높은 점수 한 70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제일 매력적이신 분이네요. 매력 점수로 수나님이 1등이신데 그러면 다들 각자가 뽑은 본인의 매력은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맥기님 왜 웃으시죠? 아니 이거 질문을 제가 설정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네요. 저부터 말하나요? 네, 그럼요. 기획자시니까요. 저는 이거 일단 한 가지로 하면은 방송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좀 써놨는데 일단 저는 제가 그래도
그래도 진짜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제가 써온 걸 잠깐 보고 있는데 엄청 많이 쓰셨는데요. 아니에요. 별로 많이 아 매력이 그렇게 많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에요. 별로 안 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남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목소리였거든요. 변성기가 안 온 목소리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 목소리면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목소리였어서 목소리가 그래도 제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 약간 중학교 때부터 뭔가 선생님들이 웃는 게 이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도 맨날 학원을 옮길 때마다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누구야 이러면 이제 저는 어디 중학교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러면 야 너 성우할 거야? 이 말만 모든 학원한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랑 타임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제 세 번째 매력은요 어느 사람한테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잘 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장자분들한테 반말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반말을 잘 안 써서 그런 부분이 제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증나네요. 그렇군요. 세 가지나 준비를 해오셨네요. 더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하나밖에 생각 안 해왔는데. 아 그래요? 리오가 말해보자면 저의 매력은 뭔가 알고 나면 첫인상과는 다르다는 점. 제가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되게 처음에는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친해지고 나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전미가 있다. 어떤가요? 맥개님 왜 입이 안 떨어지시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첫인상은 엄청 차갑고 말도 엄청 없었는데 저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게 저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나비는 오늘 약간 자존감 충전 편인가요? 저는 좀 흐르는 대로 사는 점? 그런 성격이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뭔가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는 그런 성격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반대인 성격이 보면 진짜 매력적이라 느낄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되게 멘탈이 약하고 유리 멘탈이신 분들이 보기엔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순원님은? 저도 사실 맥기님처럼 세 가지를 오. 준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직접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동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내 매력이 뭐냐 얘들아 이랬더니 나도 물어볼 거라. 진짜 그냥 애들이 말해준 그대로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안모 양께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니? 사려 깊은 배려심의 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어디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 그냥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이게 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나 봐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배모 양께서 낭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사실 전 여기에 좀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MT 같은 거 가보셨나요?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저희 과가 청평으로 MT를 갔었어요. 근데 청평 4월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녹음이 진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워딩도 낭만 그 자체예요. 녹음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술에 쩔어 있는 날이죠. 그쵸. 그때 이제 저 혼자 그 청평을 미친 듯이 걸어 다녔어요. 애들 서울로 보내고. 보내고? 네, 서울로 보내고. 혼자만 안 간 거예요? 네. 와. 이 청평의 정치를 즐겨야겠는 거예요. 대박.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막 즐기면서 막 노래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거기에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배 모양께서 말씀해 주셨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모양께서는
내 통찰력이 좋다. 음. 그리고 약간 정말 보수적인데 정말 진보적이고 약간 오. 그런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이 모양님께. 네, 다음 코너로도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본인의 매력 말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통칭적으로는 저와 아예 다른 사람이면은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거나 공감을 잘하거나 이러면 일단 되게 매력적이시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잘생기면은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성별 관계없이. 네, 성별 관계없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잘해요. 첫 만남 때 남자애들한테는 오히려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이 말을 진짜 잘생기면은 바로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옷 잘 입거나, 저는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한 분야를 잘하면은 그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맥기님과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라 써왔냐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잘 알 때, 내가 못하는 걸 잘할 때 그쵸. 라고 해서 나는 되게 모르는 분야인데 뭐 다른 상대방은 엄청 전문적이야 막 이러면 진짜 멋있다 맞아요. 이러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따라하시나요?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라 생각하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잘 못하는 거를 잘할 때 그런 걸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단순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 멋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쵸 생색 안 내고 생색 안 내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잘하고 멋있으면 무조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본업 존재 모먼트가 진짜 완전 동감합니다. 그죠? 되게 매력 포인트를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하고는 정말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나요? 맥기님 또 어떻게 전가요? 저는 근데 이거 저번 녹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한 분야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나, 일단 웃는 게 이쁘면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웃는 게 이쁘면은 성격이 좋다라는 저의 자연적 데이터 결과거든요. 전 약간 관상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웃는 게 이쁜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만약에 웃는 게 이쁘다? 그러면 바로 약간 친해지자,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 잘하는 형이나 친구들이 참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리오는 좀 생산적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 뭔가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 말고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있죠. 있죠. 좀 어떤 같은 상황이어도 뭐 실수를 지적했을 때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 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쳐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그죠? 맥기님은 외적인 것만 봤잖아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반성하십시오. 예. 저도 리오님이랑 비슷한 결로 저는 흔히 말하는 갓생 사는 사람에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좀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도전이나 새로운 거를 잘 시도를 못하는 편인데, 주변에 그런 거를 주저없이 하고 진짜 하루를 혼자 48시간처럼 사는 그런 있죠. 사람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계열인 것 같은데요. 저는 편안하고 유쾌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혼자 있게 되면 저를 되게 엄격하게 가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쾌하고 좀 편안한 친구를 만나야지 쉰다는 느낌도 받고 에너지 충전한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0년대 초반 노래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오. 싶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쪽 정서가 있다 보니까 역시 낭만. 낭만인가요? 그래서 막 너 혹시 뭐 동방신기 알아? 뭐 이러면은 안다고 하면 막 알고 여기서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네. 네. 2000년대 초반 노래가 뭐가 있죠? 동방신기 이런 건가요? 그 막 소방 그쵸, 동방신기. 소방차요? 선생님. 동방신기랑 뭐 다이나믹 듀오. 약간 그쪽. 뭐 소녀시대도 좋고요. 원더걸스 이런. 그쵸, 원더걸스요. 노래방을 가면 정말 재밌으니까. 네. 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실제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두 분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아빠 감동받겠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네. 와우. 사실 두 분 다 우선 제가 말하는 게 좀 예의가 어긋날 수도 있으나 되게 똑똑하시고 인생을 좀 본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끊임없이 성찰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한 사고가 자녀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약간 심어주는 어른들도 되게 많은데 이 아빠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은 그냥 왜곡 없이 전달만 하시고 모든 결정은 그냥 다 너가 해라 이런 느낌으로 저를 키워주셨어가지고 진짜 건강한 참 어른. 그쵸. 그래서 진짜 정말 두 분께 제가 건강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해보자면 저도 순아님이랑 마찬가지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되게 저보다 어른이시지만 거의 학생보다 바쁘게 하루를 사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수시가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에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저도 모르게 너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막 울면서 학교에 갔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울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뭔가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원래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감동이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겠는데요? 네, 더 울었고 저 시험 봐야 되는데 막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 네, 그렇게 정말 참 어른 같았던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와, 아니 전 다들 이렇게 어른들을 생각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 그냥 친한 언니를 생각해 왔는데 저 리오는 친한 언니가 저랑 한 3살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항상 밝고 뭐랄까 사람 자체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 것 뭔가 같아요. 귀여운 척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귀여워요. 사람 자체 존재가 귀엽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누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저번 3기 때 같이 했던. 혹시 만두님? 예. 만두님도 참 매력적이죠. 마지막으로 저네요. 근데 다들 이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매력을 느낀 적은 없고요. 딱히 없고 저는 뭐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박땡재란이가 있어요. 제 대학교 친구인데 어차피 이거 안 들을 테니까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저랑 아예 성향이 완전 반대인 친구예요. 그래도 제가 말이 뭐 MBTI는 I지만 학과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 친구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저랑 같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먼저 저보다 시작을 했고 일단 저는 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알고 싶어지는 매력. 네, 알고 싶어지는데 뭔가 애가 신비주의도 없지 않아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뭔가 좀 궁금해야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옷을 잘 입어요. 자기의 뭔가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박댕재인데 좀 친해집시다. 아니 좀 얘랑 친해져 예. 보세요, 좀 가서. 아니 얘랑 1년 반을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안 친해요. 친해지자. 이 방송 꼭 들려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따로 보내주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유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꼭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같은 거죠. 아 걔는 그래 라고 하면은 뭔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은 매력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많지 않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리오는 좀 뭔가 조급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여유가 있고 이게 약간 자존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서 이 관계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막 얘는 나랑 친구니까 꼭 나랑 밥 먹어야 되고 막 개강하면 다시 연락해서 막 친해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약간 뭔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 그런 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순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매력적이지만 자기는 모르는 모두가 나를 바라보지만 자기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 하하버스 같은 그런 세계관 같은 사람들이 보통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같고요. 좀 더불어서 좀 똑똑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건 진짜 교과목을 막 잘하고 이런 똑똑함이 아니고 좀 성찰도 할 줄 알고 자신을 제대로 갖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맥기님?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진짜 주적 같다. 저는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같다고. 그래서 조용히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말이 좀 말을 조금 말을 좀 삼키시는 그쵸, 그런 매력적인 거죠. 사람이 되기.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강박 아닌 강박인데 제가 목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목소리를 높게 안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톤이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막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는 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저는 갓생 사는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열심히 살기 위해서 좀 부지런히 하루를 알차게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리오님이랑 진짜 비슷한데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신경을 안 쓸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되나요? 그냥 그때그때 내 팔자가 말해주는 신념과 행동을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마인드로 그냥 잘 살아가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 마인드 자체가 일단 낭만. 완전 멋있어요. 뭔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매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력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부에서는 사람의 매력에 대해 다뤄봤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미지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한테서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 음악, 영화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매력을 느끼는데 2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존재하듯이 매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부터 먼저 말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약간 지식인의 매력 포인트를 오. 두는 것 같아요. 오, 맞죠.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지식인을 다루는 채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식이 한장하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전문성이랑 미 이거에 매력의 기준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저 지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식. 그렇죠. 저 리오는 좀 외적인 걸 생각해봤는데 서양에서는 좀 건강미가 많이 느껴지는 구릿빛 피부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뭔가 요즘엔 완전 그냥 하얀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좀 맑고 깨끗한 피부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런 걸 더 선호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일본에 친구 6명이랑 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도 막 저희처럼 여러 명이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통 한 명에서 많아봤자 2-3명가 끼리만 몰려 다니는 것 같아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좀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매력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본 갔을 때 진짜 잔잔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도시가 조용해요. 맥규님 일본이랑 좀 잘 맞으시네요. 갑자기요?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 사람에게 매력을 그러네요. 느끼셨잖아요. 아, 깜짝이야. 왜요? 아니. 저는 이제 나라라고 해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진짜 자유라는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 그 어떤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제일 충격 먹은 게 비 올 때 우산 안 쓰는 거. 맞아요. 그 좀 유럽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안 맞아요. 쓰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 분이세요. 근데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안 쓰고 학교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와가지고 비 오니까 같이 쓰겠다고 했더니 it's okay, I like the rain 이러시면서 가셔가지고 와. 어제는 좀- 거의 장마 수준이었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와 신기하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막 위통 벗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거 좀 말 이상한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약간 세련된 것 같아요. 건축물을 잘 알진 못하지만 건축 같은 거나 사람들의 그런 언어 자체도 되게 약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련돼서. 그리고 한국은 정이요. 정. 맞죠. 그쵸.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정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 파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매력이 있는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마라가 진짜 유행했잖아요. 근데 마라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주우재가 그 말했잖아요. 마라탕을 안 먹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마라탕 먹어봐라 맛있다 이것 때문에 안 먹는. 저도 똑같았거든요. 뭐 자꾸 맛있대. 근데 맛있는 거예요. 빠지셨어요? 그 그러니까 매력에? 첫날에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거 좀 외람된 썰인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마라탕에 소주가 그렇게 맛있다. 근데 그거를 수업 끝나고 해야 되는데 공강씨가 심지어 1시간 나왔는데 그때 술을 마신다고요 그때? 그 소주 반병만 이렇게 와우. 해서 빨리 먹고 갔는데 약간 취한 거죠. 취해가지고 그리고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 친구랑 딱 그 수업 뭐 교실 문 앞에 딱 섰는데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바로 다른 데 가서 그냥 온라인 수업 들었습니다. 저 리오는 집밥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별거 아닌 구성과 별거 아닌 반찬인데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뭔가 제일 맛있고 속도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밥이 아니면 매운 음식, 매콤한 거, 엽떡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 자꾸 먹고 싶어, 엽떡이. 그래서 엽떡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호불호 하면 뻔한 음식이긴 하지만 민트 초코 다들 좋아하시나요? 윈초파이신가요? 저 빼고 다 싫어하시나요? 아, 근데 제가 저의 그 민트 초코에 대한 제 기억은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어릴 때 아빠가 술에 취해서 사온 아이스크림이 민트 초코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걸 왜 먹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대1이에요. 굉장히 기가 죽는데 네, 민트 초코 생각이 납니다. 저는 미역국입니다. 사실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의외여서. 의외여서. 전 미역국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세상에서 얘만큼 이쁘고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쁘기까지. 이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제가 초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이랑 초코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매력을 각자 느끼는 음식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학과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제 과는 아닙니다. 제 과는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저랑 같은 과가 여기 맞아, 두 분이나 다 같은 과라서. 다 같은 과여서 일단 저희 학과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은 저는 어떻게든 물리학과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물리학과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인 중에 그 방송인 겸 교수님 중에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저도 계세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뭔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우주의 만물이나 뭐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걸 좋아한 거지 잘하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김상욱 교수님이 되게 특이하신 게 물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사물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시게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란 이렇고 사물이란 이렇기 때문에 지구는 이렇고 우주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물리학과를 가서 저런 교수가 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물리학과도 없고 이과인 친구들이 많이 없지만 뭔가 제가 물리학과를 간다면 사물을 보는 눈이 아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편입 준비를 하거나 전과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꼭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물리학과는 불가능인가요? 물리학과는 무리죠. 확실히 무리죠. 제가 그렇게 막 이과를 안 간 이유가 물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H2O랑 CO2를 헷갈려 해가지고 제가 네? 그거 중학생 과학인데? 아니 이제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잘하셨습니다. 영어 영문학과에 왔는데 영어도 못합니다. 아이고 어쩌나 우리 맥개님 어쩌나. 다시 태어날게요. 저 리오는 예체능과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예체능 학원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녀봤지만 약간 좀 전문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대나 아니면 순우님처럼 음악 관련된 과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작곡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지? 막 이런 프로듀싱 이런 걸 평소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체능과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일반인과 그 과의 차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유독 오히려 뭔가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 비전공자와 네, 그쵸. 차이가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맞아요. 좀 심하다고 느꼈어요. 저 아무래도 그쵸.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니까. 그렇죠. 저도 리오님처럼 예체능 관련 학과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 그 통기타를 등에 메고 학교에 다니는 와. 그런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진짜 좀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막 관악기 같은 것도 이렇게 메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런 기악과 같은 학과도 매력적이라 생각했고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자면 의류학과 이것도 좀 외적인 면이 강하긴 한데 막 그런 도구들을 아, 들고 네 들고 그쵸 다니죠. 네 그런 점에서 예체능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학과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독특하시다. 되게 의외다. 그렇죠. 사학과 딱 이미지만 봤을 때 가장 엉덩이가 무거울 것 같은 학과예요. 약간 진짜 책상에 앉아서 정말 역사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뒤지고 이거저거 다 뒤져보고 그럴 것 같은 분들이시고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역사를 유독 싫어했어요. 학창 시절 때. 저랑 같네요. 네. 단순함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분야를 잘하는 학과다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자기랑 다른 반대되는 거에 끌리는 것 같네요, 다들. 그럼 이번엔 마지막 질문으로 서로에게 어떤 이미지의 매력이 있는지 한번 추천해볼까요? 약간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 생각해온 거는 오. 맥규님은 좀 쿠션 같은 매력이 있다 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맥규님한테 팩폭으로 이렇게 펀치를 날리거든요. 아이, 얼마 전에 진짜 크게 이게 때리더라고요. 새벽에 보고. 그렇게 컸나요? 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아니 저 그렇게 근데 약간 장난이지. 저도 아, 그래요? 저도 바빠요. 아, 그럼 바쁘다고 말씀하시지. 저는 맨날 노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랬죠. 어쨌든 네, 그래서 쿠션 같은 매력의 맥기님입니다. 이거 세 명 나머지 다 한 명 한 명씩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 순호님은 유재석 같은 매력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오. 왜냐면 지난 방송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띵언을 엄청 맞아요. 쏟아내셔가지고 맞아, 와, 맞아, 이 맞아. 유재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비님은 고양이 같은 매력이 있다. 제일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맞아요. 고양이가 좋아하죠. 되게 지금 두 번째 방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되게 뭔가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거 하신 것 같아서 고양이 같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저는 아주 쿠션 같은 누가 때려도 아주 잘 맞거든요. 칭찬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자면 일단 리오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나무 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언가가 딱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느낌이 아니라 애요. 자기의 뭐가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느낌인데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차가운데 따뜻한 애가 사람이 리오님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서 못 하겠고, 순원님은 베이스 같은 이미지를 다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베이스는 어느 음악에선 저는, 그러니까 어느 밴드든 베이스는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무조건 그쵸. 베이스는 있어야 돼. 필수.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인정. 그리고 약간 말하는 것도 베이스가 진짜 멋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베이스가 음악 종류 중에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것도 너무 멋있게 하시고, 그래서 베이스 같은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빈님은 좀 웃길 수 있는데 그 밈이 있어요. 힙합은 된장찌개라는 밈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금시초문인데. 그러니까 옷을 힙하게 입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옷을 되게 약간 저랑은 완전 반대되게 입으시는 거죠. 전 이렇게 힙하게는 못 입어서 된장찌개 같은 매력이 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일단 순원님부터 해보자면, 순원님은 노을 같은 매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되게 낭만 있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낭만을 생각했을 때 뭔가 노을 지는 하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그런 되게 낭만적인 분이신 것 같아서 노을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번 녹음 때 인간관계 얘기할 때 제가 진짜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노을처럼 되게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노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리오님은 좀 반민초파로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초 같은 매력. 네, 민초 같은 왜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좀 차갑고 말이 없는 그런 이미지지만 계속 먹어볼수록 계속 끌리는 맛이 있다. 민초는 싫어하지만 이 칭찬은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민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 민초 같은 매력이 있으신 것 같고, 맥기님은 좀 웃기긴 하지만 유퀴즈의 조세호 같은 매력이 이유를 안 들었는데 왠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리오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굉장한 쿠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저만 때려요, 저만. 그래서 그렇지만 또 좋은 의미로 되게 장난을 잘 받아주고 하는 것 같아서 조세호 같은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세호님 같은 매력 아주 동의합니다. 이번엔 제가 말해보자면 맥기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진짜 확실하게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수업 중간에 학교 그쵸. 네,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와 대단하다. 공강대가 나왔죠. 그 자체 진짜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비님께서는 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셔서 저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헐렁헐렁 하셔가지고 눈이 너무 예쁜 걸 네, 매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오님은 제가 저번이 첫 녹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오프닝을 맡아주셨었는데 진짜 침착하게, 그러나 정말 이 내재된 강인함이 딱 느껴졌었어요. 네, 정말 입을 떼는 순간 리오님께서는 내공도 좀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점을 매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칭찬받았어요. 이거 3기 멤버분들이 들으시면 살짝 리오가 훅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상기면 너무 쿠션이 맞아 이러고. 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매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매력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공인, 연예인 할 거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일반인, 뭐 이렇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까지는 매력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맥기님이랑 비슷한데 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뭔가 맥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버려가면서 좀 억지로 만들어낸 매력보다는 그냥 원래 본연 자기의 것을 매력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나의 것이 아닌데 내 거인 척을 하면 그거는 이제 가식이 되는 거고, 나의 장점을 잘 찾아서 그거를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는 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력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후천적인 영향이 선천적인 것에서까지만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매력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인 매력이든 후천적으로 얻어진 노력이든 매력적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마쳐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만의 뚜렷한 개성이 강조되는 사회인 만큼 나만의 매력이 있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매력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인 매력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그리던 이상형이 아닌데도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기도 합니다. 대상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 방송을 듣고 나의 매력은 무엇일지 고민에 빠진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운동을 시작해보거나 독서, 명상 등 자기 개발에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면이 단단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니까요.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스튜디오 내 매력에 풍덩 빠지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